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죄의 유무죄까지 가린 건 아니었지만 검찰과 이 대표 사활을 건 구속심사였다 보니 이 결과 발표 전후로 서울 서초동도 여의도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길게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힘 있는 정당 대표라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는 검찰과 감시를 받는 정당 대표가 어떻게 증거를 없애겠냐는 이 대표 측. 판사는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소식 최재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심사 시작 16시간 30분 만인 오늘 새벽 2시 30분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무려 892자에 걸쳐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250자 내외로 설명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고심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건별로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이미 인적, 물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더라도 수사 상황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대북 송금은 이 대표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되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은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기각 결정 후 휠체어를 타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차에 오른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상당한 의심은 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박자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우선 2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법원은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당시 이 대표의 지위, 결제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부족한 현 시점에 피의자를 구속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현동 사건은 인적, 물적 자료가 확보돼 증거를 인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증거가 확보돼 있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다투라는 겁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 송금에 대해선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변인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종합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개 검찰청이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결국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검찰이 완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이재명 대표 유죄, 무죄를 가린 건 아니지만 법원은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입증됐다는 건데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지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맨 앞줄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고 기재했습니다. 본재판 시작 전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혐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KBS PD와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공직자 후보 TV 토론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 비서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식의 발언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앞뒤가 모순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위증교사 재판에 있어서는 이 대표가 부담을 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해왔는데도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면서도 이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면 안 된다.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이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강 수사 후 본안 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행 기조를 굽히지 않은 것인데 중대비리로 규정하고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검찰 내부에선 당혹감도 엿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시간 40분 만에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반박문을 냈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의구심을 드러냈던 정황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 쌍방울 북한과 협약식을 가진 건 도지사 결재 사안인데 알지 못했냐고 물었는데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재판부가 의문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3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사회일부 자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완패입니까? 네, 일단 완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든 구속심사는 영장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구속을 못했으니까 일단 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완패. 이 검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검찰은 무려 2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2개 검찰청 검사들을 투입하는 물량 공세를 폈습니다. 법조계에선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에게 그만큼 수사를 오래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신경 쓰도록 만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2년씩이나 고심한 게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수사를 촘촘하게 하는 대신에 불구속 기소를 냈다면 오늘처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승리한 거예요? 이긴 겁니까? 네, 영장 심사 단계만 놓고 보면 이 대표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는 예선입니다. 본선은 재판이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건 재판 때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기 어려운 문구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물적, 인적 자료가 확보됐다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보죠. 그 마음에 놓기 어려운 문구, 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가 이례적으로 길었는데 그걸 뜯어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있다는 거죠? 네, 먼저 이 대표가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장 확실한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결론에 가까운 표현인데 이 대표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는 이 대표가 관여한 게 상당히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아닌 영장심사 단계에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뜨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게 국토부의 강요 때문이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벌금이 100만 원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400억 원이 넘는 대선 선거 비용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 대표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검찰 입장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는요? 네,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굉장히 문장이 난해하고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게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강제로 받아낸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선 대북 송금 내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영장 기각 사유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강압 수사한 걸로 볼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겁니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재판에서 가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법정에서 검찰과 대등하게 다툴 수 있다는 게 이번 영장 기각의 결론입니다. 네, 쉽게 설명해서 이해가 좀 되네요. 아는 기자 좌영길 팀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이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시대가 왔다며 친명계 기세도 등등한데요.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온 뒤 돌아간 녹색병원으로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배두헌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이미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 뒤로 보이는 녹색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받으며 대표 직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챙긴 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이 대표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 통화하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격려했고요. 내일은 이곳 녹색병원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선거 상황도 보고받습니다. 영장 기각에 이어 보궐선거 승리로 총선까지 확실한 리더십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 민주당은 명실상부 이재명 민주당이 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이 대표가 나온 서울구치소 앞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당회의와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대표님의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한 반 이상은 사라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 당무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장 기각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제히 한 장관 파면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는데요. 한 장관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탄핵이든 파면이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맞받았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의 공격 타깃은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모아졌습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건방지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능멸하던 파면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지명된 인사마다 부적격자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한 장관 파면을 구호로까지 외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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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이든 파면이든 절차를 진행하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친명계와 비명계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는 외상값을 계산해야 한다며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에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비명계는 당이 방탄 프레임을 벗었으니 표창을 줘야 한다며 방어를 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반명계 의원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색출하진 않더라도 일부 반명계 의원에 대한 본보기성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지도부 기류입니다. 자기의 당대표를 검찰의 판단에 맡긴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만 징계 논의 시점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대여투쟁 메시지가 가려지면 안 된다. 당 내부 일은 그 다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복귀 후 온건 비명을 끌어안는 통합 행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 구속을 바라고 가결한 게 아니라며 오히려 가결 덕에 방탄 프레임을 벗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가결파를 색출한다는 건 여당이 아주 좋아할 일이라며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겠지만 법원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며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반격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권 구속, 국권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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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은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대부분 영장 발부를 예상했던 터라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사 의견을 앞세워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또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장은 악재지만 이재명 간판이 계속 유지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대표 주기의 실패로 규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안하무인격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부터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같은 시각에 동시에 열린 여야 의원총회 모습입니다. 배신자를 색출하고 법원을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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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다! 분노한다! 네, 의총장 들어서는 의원들 표정부터 다르고요. 민주당 의원들 표정 마치 선거 승리라도 한 듯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로 들던 피켓을 이번에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장 기각 소식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제 명실상부 이재명 민주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재명 체제가 흔들렸던 이유는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친명계 지도부는 쐐기를 박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진군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네, 그동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락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새벽 SNS에 일제히 환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온건 비명계들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 대표 건강 상태를 염려하기도 했고 한동훈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결표를 던졌던 체포동의안에 강성 비명계 의원들은 설 곳이 없어지는 겁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분위기가 며칠 만에 확 달라진 모습인데요. 6일 전 체포동의안 가결대로 다시 시간을 돌려보면 당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수세에 몰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명계 지도부는 모두 물러났고 친명계가 장악했습니다. 또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힘이 더 세져서 돌아온 거죠. 이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비명계가 일단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데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를 비롯해 법원 리스크가 남아있으니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오늘 또 대표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 아까 국민의힘 표정이 안 좋던데 어떻게 해요? 당혹스러워하는 겁니까? 네,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있고요. 이 대표랑 같이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전략 자체를 다시 새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그만 건드리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만 때리는 정치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휴대폰 사진도 포착됐는데요. 총선 접전지의 44곳 중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조기 공천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지만 선거 대비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이 줄어들고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방탄 이미지까지 벗었기 때문이겠죠.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가 아니라는 점, 이 대표 범죄 혐의를 알리는 점에도 집중하면서 민생과 인재 영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내년 총선도 또 대선 때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에 이어서 한 번 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싸움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만 때리는 양상인데요. 한 장관이 윤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고 보고 집중 공세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에 한동훈 장관 탄핵하자는 기류도 있지만요. 국무위원 탄핵은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파면하라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주 뒤에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과거 과격한 발언에 대한 사과도 있었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나 9.19 남북 군사 합의 등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극우단체 집회에서 한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시 자연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이지만 과했다는 겁니다. 과한 표현을 쓴 것은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가 사과를 요구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전직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과한 표현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퉁쳐서 죄송합니다로 끝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개별적으로 안 하신다면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품격에 대해야 되는 은행은 안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을 했는데 그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념 논쟁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의 홍범도 흉상 이전은 이미 결정된 문제라며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육사의 명예 졸업 증서를 받은 명예 졸업자입니다. 육사의 졸업자예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대통령의 어떤 의지로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장관이 되면 흉상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맺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실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석수 같은데요. 168, 그보다 뭘까요? 네, 1위입니다. 1위 누구냐면요.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인데요. 김용민 의원, 민주당 168명의 의원보다 이 한 명이 더 큰 일을 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오늘 종일 유 판사를 향한 민주당의 찬사도 쏟아졌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사법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네,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오니 그러겠죠? 네,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 판사 그야말로 영웅이 됐습니다. 대단한 판사다, 정의로운 판사를 기억하자는 응원글은 물론 꽃바구니를 보내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였는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기각 결정은 안타깝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고질병이죠. 유불리에 따라서 저 사법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요. 네, 국민의힘도 볼까요? 이 며칠 만에 사법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사법 절차에 따라 온전히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령을 받은 것이야말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 아까 봤는데 일격을 당했어요? 네,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야심차게 들고 나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거든요.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합니까? 아니 그 생각은 유효하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필자니까 뭔가 그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네요? 유효하시다면? 아니 그것만 볼 수 없고 그렇게 비판에 맞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답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윤 대통령이 좌우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죠. 이 논란의 역사가 있는데요. 신 후보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병역을 마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때와는 이 생각도 관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 후보들 중에 저는 병장 출신이고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저는 부동시라서 그냥 못 간 거고요. 아니요, 군 미필자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달라지신 건지.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만나십니까? 안 만납니다. 최근 1, 2년간 저하고 정책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신 후보자 이후에 추가 해명도 됐다면서요? 네, 이 청문 준비팀은 이 군필자 국가 지도자는 이 원론적인 바람이었고 안보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장관이 된다면 이 군필자들이 군대 다녀온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나라 안보 더 확실히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갤러리 대표를 협박하고 값비싼 그림까지 빼앗아간 일당이 잡혔습니다. 여기엔 MG 조폭이 동원됐습니다. 1983년생 또래인 이 조폭들은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는 여성을 때릴 듯 겁주더니 이내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번엔 아예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이 우르르 몰려와 남녀를 에워싸고 위협합니다. 그리곤 벽에 걸려있던 미술 작품을 내리더니 포장해 빼앗아 갑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갤러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갤러리 대표를 찾아와 협박하고 그림을 빼앗아 간 건 이른바 MG 조폭들. 투자회사 대표 30살 유모 씨는 데이비드 호크니,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사들이라며 이 갤러리에 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약정 투자 수익의 미지급 이자까지 고리로 일방적으로 붙여 87억 원을 갚으라 강요하며 살해 위협을 합니다. 요즘 사는 뉴스 볼 거 아니야. 너 같은 놈들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묻지마 칼부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디서나 해도 돼 이제. 이 과정에서 MG 조폭과 조선족 폭력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갤러리 대표를 유씨 빌딩 지하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하고 갤러리에서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MG 조폭은 자칭 불사파로 영화 넘버 3에 등장하는 폭력 조직 이름을 그대로 따와 그들처럼 행동해왔습니다. 이들은 1983년생 또래들로 범서방파 등에서 활동하다 재작년 아예 불사파를 결성한 겁니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씨 등 투자자, 불사파 조직원과 중국 동포 폭력배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20대 남성이 10대 3명에게 기절할 때까지 폭행당하고 금품을 뺏겼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술 마실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보고 나갔다가 당한 겁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 건장한 체구의 두 남성이 앞서가는 남녀에게 접근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남성 목을 조르고 길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일행이 폭행당하는데도 여성은 멀찌감치 떨어져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봅니다. 폭행은 남성이 기절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알고 보니 기절한 남성을 제외한 남녀 3명은 모두 한패. 쓰러진 남성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달아납니다. 포장 보니까 아들이더라고. 때리 보고 있더라고. 전체 정말 좋았어요. 맞은 놈은 도망가고 도망가는 거 쫓아가고 그래서. 경찰에 붙잡힌 남녀 3명은 모두 10대 청소년. SNS 오픈 채팅방에 즉석 만남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탄 채 달아나려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7명이 되다 보니까 주술이 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구체적 행위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추가 조사를 좀 하고 있고 여전히 수사하죠.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 채팅에서 즉석 만남을 할 경우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같은 회사의 임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약을 타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CCTV엔 약을 갈아서 주스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이 한창인 공장. 한 남성이 커피 분쇄기를 연신 돌리며 뭔가를 갈고 있습니다. 이후 노란색 주스가 든 컵에 가루를 넣고 잘 섞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에게 표시가 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남성은 이 회사 대표. 가루가 섞인 주스를 같은 회사 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사는 주스를 마신 뒤 밤새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고 끝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음료 자체에 이제 쓴맛이 좀 나니까 다른 직원한테 이제 한번 맛을 보여줬던 거고, 그 직원도 그거 좀 먹고 설사도 했었고 쓴맛도 동일한 증상을 느꼈기 때문에. 컵 속에 수상한 이물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한 이사. 공장 CCTV를 통해 대표가 수상한 가루를 섞는 걸 포착했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그만둔 뒤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주스 안에선 설사 유발 약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음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표와 이사는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 일해온 사이로 최근 들어 의견 충돌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할 줄을 몰랐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초기에 이제 같이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이제 뭐 좀 서로 의지하고 믿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배신 뭐 이런 게 제일 크죠. 경찰은 대표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옆에서 범행을 도운 직원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끊지 못했습니다. CCTV로 확인된 것만 26번이나 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갓길에서 나온 오토바이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박습니다. 주변에서 달려온 시민들이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부축하는 사이 주춤주춤하며 멈춰선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가 싶더니 다시 차를 타곤 도망쳐 버립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한 줄 알고 저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사람을 오토바이 내 자체가 누면 보고 바로 달라버려. 오지도 안 하고. 나중에 뭐 따로 뭐 연락이나 뭐 아예 없었습니다. 달아난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 붙잡힌 승용차 운전자는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 차량을 동거녀 명의로 옮긴 뒤 운전대를 계속 잡은 겁니다. CCTV로 확인된 것만 26차례에 달합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CCTV 영상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무면허 운전하는 혐의가 확인돼가지고 수사가 확대된 거죠. 앞서 4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번엔 구속까지 되고 차량도 압수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엿새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길이 막히는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퇴근 시간을 지나오면서 고속도로엔 차량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 뒤로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엔 정체 구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개천절까지 엿새간 황금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고향을 찾는 시민들 표정은 여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저희 이번에 결혼하고 첫 명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려가서 뵐 분들도 많고 가서 송편도 같이 빚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수도권에선 53만 대 차량이 빠져나가고 47만 대가 지방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50분, 대전 4시간, 강릉 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자정까지는 정체 구간이 조금씩 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 귀성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아침 일찍부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정오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 대신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들도 많았는데요. 오후 들어 선물을 싸들고 아이 손을 잡은 채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연휴도 길고 오랜만에 이제 고향 내려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취소표를 기다리거나 입석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경주표 없어요, 지금. 입석도 매진입니다, 오늘. 연휴가 길어지면서 이번 추석 기간 4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동 중 안전에 유의하면서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연휴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꼭 매야겠습니다. 안 매면 사망사고 위험이 7배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도로 위에선 뒷좌석 안전띠 얼마나 매고 있을까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들이 안전띠 착용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대왕 판교 IC에서 1시간 지켜본 결과 뒷좌석 안전띠를 맨 경우가 거의 없어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2018년부터 운전석,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 안전띠를 안 매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차량 11만여 대를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7.7%에 그쳤습니다. 앞에 조수석에 탈 때는 잘 하는데 뒷좌석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좀 실행으로 옮기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습관이 아직 안 된 게 아닌가. 탑승자가 많을수록 착용률이 낮아져 뒷좌석에 3명이 탔을 땐 단 1명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매면 성인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3배 커집니다. 앞좌석과 부딪히거나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사망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사고 시 사망 위험도 7배 넘게 높았습니다.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서 사고 시에 생명을 지키는 그런 운전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 넘게 나타난다며 가까운 거리 주행 때도 꼭 맬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연휴에 나들이 객을 잡기 위한 할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또 숙박시설, 곳곳의 할인 경쟁을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놀이공원입니다. 퍼레이드를 즐기고 놀이기구를 타는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지난주 평일과 비교해 벌써 30% 이상 입장객이 늘어났을 정도로 연휴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 뵐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을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늘 호텔 잡아서 아이랑 패키지 여행 왔습니다. 롯데월드에도 왔고 부산에 여행 갈 계획이에요. 부산에서 여기저기 바다도 보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정부가 연휴를 겨냥해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마켓에서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요금을 할인해주는 쿠폰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결제할 때 3만 원 할인권을 쓰고 여기에 온라인 마켓 자체 할인이나 카드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 황금 연휴까지 더해지며 여행을 계획하는 수요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80여 개 놀이공원에서 쓸 수 있는 쿠폰도 발급됩니다. 선착순으로 1인당 10,000원 할인 쿠폰을 2매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할인 쿠폰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연휴와 가을 여행객을 잡기 위한 업계의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하늘다람쥐와 삭 같은 보기 힘든 멸종위기 동물들이 국립공원의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오소리와 삭이 함께 다니는 이색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지리산, 눈을 반짝이는 오소리 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살기 뒤따릅니다. 석 달이 지난 뒤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포착된 동물들. 오소리가 뒤를 돌아보자 삭도 발걸음을 멈추는 게 보통 사이가 아닌 듯 보입니다. 한반도에 남은 유일한 고양이과 맹수인 삭과 최상위 포식자 오소리는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 마냥 함께 거니는 희귀한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조심조심 물 웅덩이를 지나갑니다. 경주 국립공원의 터전을 잡은 삭 가족입니다. 한 달 뒤 새끼들은 웅덩이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짧은 귀에 동그란 눈망울,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다람쥐 가족이 포착됐습니다. 월출산에서는 무지개색 깃털을 뽐내는 팔색조가 자태를 뽐냈고 설산습지에서는 참매가 목욕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담긴 모습들입니다. 어미 고라니를 따라가는 새끼 고라니와 어미 들권과 함께 아장아장 걷는 새끼 등 야생동물의 생활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여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82종. 이 중 68%가 국립공원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축복이 가득해야 할 결혼식장에 재앙이 덮쳤습니다. 이라크의 한 예식장에 불덩이가 떨어졌는데요. 천정이 무너져 내렸고 최소 114명이 숨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신랑 신부가 춤을 추려는 순간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불길은 예식장 지붕부터 삼키고 건물 밖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라크 니네베주의 한 예식장에 불이 난 건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45분쯤. 건물은 폭삭 무너져 하객들을 덮쳤습니다. 신랑 신부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소 114명이 숨지고 150명 넘게 다쳤습니다. اجيت هنا للمستشفى اشوف شويه خابروني قال لي 22 واحد من بيتنا محترق.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예식장에서 터뜨린 폭죽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كان اكو شو اسمه السلو يشغل هاي السعودات من شغلها طق بالسقف والسقف اشتعل قبل. 예식장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불에 잘 타는 저가 건축재를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대피로가 없어 압사도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중환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فوق ال 800 900 نفر موجودين تحت الانقاض بس صاروا تراب. اي صاروا فحم يعني ماكو بعد يعني كلهم طلعناهم ما ظل ولا واحد. 니네베주는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구촌 화약고 중 하나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인종 청소를 피해 국경을 넘으려던 피난민들이 주유소 폭발로 120명 이상 숨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붉은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차를 버린 채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카프카스 지역 앙숙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분쟁 중인 지역에서 주유소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5명이 숨졌습니다. 피난길에 앞서 차량에 연료를 채우려던 주민들이 몰리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인근 병원엔 환자들이 몰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무슬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 속하지만 주민 80% 이상은 정작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입니다. 아르메니아가 독립을 요구해온 이 지역에 대해 지난 19일 아제르바이잔은 대테러 작전 명목으로 장악했습니다. 이른바 인종청소 공포에 떨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Мы оттуда бежали, чтобы живой остаться, живыми. целый день. 24 часа. 현지 시각 어제까지 4분의 1에 달하는 2만 8천여 명이 국경을 넘었고 대탈출 행렬은 위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곳곳으로는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된 비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 광주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쾌청한 하늘 드러나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추석 당일에는 큰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점점 내려갈 텐데요.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며 가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그날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 90개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선 이후 1년 6개월 내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논란으로 국회가 자주 멈췄습니다. 자, 이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으니 재판은 재판대로, 남은 수사는 수사대로 사법부에 맡겨놓고 국회는 본업에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친명계 지도부 가결표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외상값 받아내겠다고 하던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외상값 받을 사람은 국민.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